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수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또 오픈스케드를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오픈스케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오픈스케드 공식 홈페이지에 와봤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는 openschedule.org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픈스케드라는 것은 이제 3D CAD 모델링 툴인데요. 스크립트로 이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듯이 이렇게 이런 명령어들을 기입하게 되면 이러한 모델도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스크립트들이 이제 텍스트나 이제 그러니까 스크립트라는 것은 텍스트나 이제 명령어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이런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이제 스크립트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훨씬 그 기존의 모델링 툴과 달라서 많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오픈스케드만의 또 독특한 이제 또 특징이 또 있으니까 한번 이제 접해 보시는 것도 3D 모델링 툴을 이제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픈스케드라는 것은 이제 오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무료입니다. 이제 오픈이라는 게 이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료 라이센스 프로그램이어서요. 그래서 무료로 openschedule.org에 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이제 OS에 따라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윈도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다운받는 곳이 이제 4군데가 있는데, 4곳이 있는데, 지금 오른쪽 편에 zip 패키지라는 게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바로 설치해서 이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인스톨러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 중에서도 이제 본인 컴퓨터가 이제 32비트다라는 분들은 위에 것을 이제 다운받으시고요. 64비트이시면 이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4메가죠. 설치 파일이 14메가 밖에 안 돼요. 지금 3D 모델링 툴에서 이렇게 작은 용량을 가진 모델 툴들을 아마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찾기가 힘들고 또 오픈스케드도 이제 기존의 다른 3D 모델링 툴에 비하면 기능들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또 스크립트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만 사용하시면 훨씬 더 또 복잡한 이제 기능들도 이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픈스케드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에서 이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시고요. 이 설치 파일이 작고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 가볍다 보니까 노트북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에 가보시면 네, 이렇게 튜토리얼도 나오고요. 그리고 치트시트라고 해서 많이 쓰이는 명령어들을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탭을 새롭게 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을 그리고 싶다라든지 삼각형 그리고 싶다라든지 이러한 그리고 싶을 때는 이러한 서클이라든지 스퀘어라든지 이렇게 스크립트 텍스트 파일식으로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면 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픈스캐드를 오픈스캐드에서 예제 파일들을 한번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옮겨주고요. 지금 오픈스캐드도 여기 열려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오픈스캐드 화면은 이제 새 창에서는 이런 화면입니다. 기존의 3D 모델링 툴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보통 3D 모델링 툴 같은 경우는 뭐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뭐 클릭만 하면 뭐 구를 그린다든지 뭐 육면체를 그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픈스캐드란 그런 아이콘들이 없어요. 네, 아이콘이 없고 이 에디터 창에서 이 창에서 이제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면 그릴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뉴얼에서 First Steps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오픈스캐드를 구현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자, First Step에서도 첫 번째 Creating a Simple Model, 이 간단한 모델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영어가 많아서 복잡한데 일단은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명령어 명령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에디터 창에 작성이 되면 이러한 육면체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따라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길게 해주고요. 네. 큐브, 이제 큐브는 육면체를 그리라는 뜻이고요. 이제 소괄호 열고 다시 대괄호 열고 2,3,4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다음 소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 모델의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그려라 라고 세미콜론을 반드시 찍어 주셔야 합니다. 찍어 주시고 지금 가로 같은 경우도 지금 소괄호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소괄호 있고 대괄호 있으면 반드시 안쪽 것부터 닫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괄호가 안에 있기 때문에 대괄호부터 닫아주고 소괄호를 이렇게 닫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큐브 2, 3, 4 이 스크립트는 무슨 뜻이냐면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 Z축 방향으로 4인 큐브를 그려라, 육면체를 그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지금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프리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F5 버튼을 이제 눌러 주시면 키보드에서 F5를 눌러 주시면 이 명령어를 스크립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5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확대를 해주고요. 자, 잘 나왔죠? 그리고 이 명령어를 이제 수행하고 F5 눌렀을 때도 바로 이제 반응이 빠르게 이제 반응해서 이렇게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 방향으로 잘 그려졌는지 한번 이 축을 보이게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치수까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이콘 또 이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충 눈대중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x축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래서 x축 방향에서 0,0,0에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리고 y 방향으로 3만큼, z축 방향으로 4만큼인 큐브를 그려주어라 라는 명령어를 수행한 결과가 이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네,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슬래시 두 개를 하면 이제 주석 처리라고 슬래시 두 개의 뒷부분에서는 이제 주석으로 처리가 돼서 명령어를 이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숨기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처리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누르니까 사라졌죠? 지금 이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 이 창에서는 아무런 명령어가, 아무런 스크립트가 없는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디퍼런스라는 게 나오고요. 큐브는 저희가 앞서서 했죠. 그리고 스피어라는 게 처음 나오고, 트랜슬레이트, 그리고 뭐 실린더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또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퍼런스를 하기 전에 큐브와 스피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자,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한번 F5로 눌러보겠습니다. F5. 네, 크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잘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엔 직접 타이핑했는데 이렇게 타이핑하지 않고 이러한 텍스트를 컨트롤 C나 아니면 우클릭해서 이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를 하시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픈스캐드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상황에 있는 스크립트들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 모두 이제 스크립트들이 복사를 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F5를 한번 눌러볼까요? 어떤 건지. F5 눌러보니까 이제 이런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들이, 이 스크립트가 왜 이런 모델링을 생성하였는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디퍼런스라는 것은요, 이제 첫 번째 모델에서 그 다음 번째 나오는 모델들을 빼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퍼런스 다음에 큐브 있고 스피어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디퍼런스 해주어라. 어떠한 것을 디퍼런스 해주냐면 큐브에서 스피어를 빼주는 디퍼런스를 해주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피어 밑에 또 혹시 다른 모델이 있다면 어떻게 수행을 하게 되냐면 큐브에서 스피어도 빼주고 이 부분에 있는 모델들도 빼주라. 그렇게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크루셔님. 네. 그리고 translate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라는 명령이고, 실린더는 실린더를 그리라는 명령어입니다. 실린더는 이제 원기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린 건데,
다시 차근차근 처음부터 디퍼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퍼런스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는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래시 두 개를 하면 그 줄은 다 주석 처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가 되는데, 네, 크루션님 이메일 보았습니다. 답장 보내드렸고요. 네, 메일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디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퍼런스도 먼저 보기 전에 큐브 뒤에 센터라는 것이 있죠.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지워볼까요? 깔끔하게. 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큐브 가로 열고 30이라는 30이라는 명령어를 작성하게 되신다면, 지금 이 30 한 변이 30인 정육면체를 그려주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F5를 한번 눌러볼게요. F5 하면 이렇게 한 변이 30인 정육면체를 이제 모델링 해주게 됩니다. 모델링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큐브에서 30으로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쪽 모서리가 이렇게 0,0,0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0,0,0에서 시작해서 X축 방향으로 30, Y축 방향으로 30, Z축 방향으로 30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예제에 있는 것처럼 center equal to라는 옵션을 30 뒤에 콤마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F5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 center equal to라는 것은 센터 값을 센터 옵션을 활성화시켜라는 뜻으로서 이 정유면체의 중심이 0,0,0으로 가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피어를 한번 명령어를 수행해 볼까요? 스피어 2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피어는 9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피어 가로 열고 20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 명령어는 반지름이 20인 9를 그려주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대로 F5를 눌러보겠습니다. F5 이렇게 하니까 겹쳐져 있죠. 네, 겹치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는 상황에서 한번 디퍼런스를, 여기 있는 예제처럼 디퍼런스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스 이렇게 디퍼런스 다음에 이제 소가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중괄호로 이제 디퍼런스를 수행할 이제 모델들을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스를 하여라, 어떻게 하냐면 큐브에서 스피어를 빼주는 디퍼런스를 수행을 하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디퍼런스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 중간에 이제 스피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9가 들어가 있는데 수행하게 되면 F5를 누르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5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5
누르니까 이렇게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차집합, 차집합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difference를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실린더를 한번 먼저 그려볼까요? 자, 실린더 H 이꼴 40 이꼴 R 이꼴 10. 네. 이렇게 하면 높이가 40이고 반지름이 10인 옹기등을 그려라,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F5 한번 눌러볼까요? F5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변 옹기둥 같은 경우는,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런 센터 이퀄 true라는 옵션을 주지 않으면 밑변의 원의 중심이 0,0,0에 오게 모델을 이제 그려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센터 이퀄 true라는 옵션을 여기 뒤에 넣어주게 되면, F5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옹기둥의 중심이 0,0,0에 오도록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센터 옵션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대로 다시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F5로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린더에는 또 translate이라는 명령어를 수행하죠. translate, 이동시켜라라는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한번 또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late 0,0,30. 지금 여기에서는 실린더 부분이 이만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붙여서 트랜스레이트가 붙여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탭을 눌러서 좀 공간을 주시는 게 조금 이제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탭으로 공간을 주게 됩니다. 뭐 탭으로 공간을 주게 되고, 탭은 너무 길다 싶으면 뭐 스페이스로 공간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공간을 전혀 안 주셔도 무관하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본인 취향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5. 네, F5 눌렀는데요. 지금 이 F5 눌렀을 때 이 원기둥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트랜스레이트에 의해서 올라간 것인데, 이 트랜스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지수를 넣어주게 되죠. 0,30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넣었는데, 이 의미는 X축 방향으로는 0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는 0만큼 옮기고, Z축 방향으로 30만큼 옮겨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 방향으로는 아무런 이동이 없고, Z축 방향으로는 Z축 방향으로는 30만큼 올리게 명령을 수행했죠. 그래서 원기둥이 밑변이 0,0,0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30만큼 Z축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제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제가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다 싶으면 또 공부를 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주석 처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아까 주석 처리할 때는 슬래시 2개를 해서
그 줄에 대해서 주석 처리하는 것을 이제 함께 알아봐 보았잖아요. 이번에는 전체 주석을 전체를 주석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래시에서 스타 표시를 하시면 이 아랫부분에 있는 명령어들을 모두 주석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주석 처리가 된 색으로 다 변했죠. F5를 한번 눌러볼까요? F5 누르니까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뭐 이거는 축은 상관이 없고요. 이건 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만 주석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별표를 이번에는 별표를 먼저 해주시고 슬래시를 해서 이제 달아주시게 됩니다. 달아주시면 이 부분만 주석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그대로 명령어가 수행되게 됩니다. F5 한번 눌러볼게요. F5 이런 식으로 원기둥은 나왔죠. 네, 지금 디퍼런스 한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됐고 지금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한 부분은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를 가기 위해서 이제 트랜슬레이트까지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F5 눌러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이번에도 트랜스레이션에 관한 예제네요. 그래서 이제 큐브라는 것도 저희가 알아봤고 트랜스레이트도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러한 내용만 스크립트만 보고도 어떠한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크립트 명령어도 결국 영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어법이 어순이 그래서 영어에서도 주어 나오고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시켜라 라는 명령어 다음에 그 목적이 되는 어떤 모델들이 와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큐브를 옮겨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신 분들께서는 큐브 뒤에 트랜스레이시라는 명령어를 작성하는 그런 실수를 이제 자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트랜스레이시 먼저 나오고 그 해당이 되는 모델을 이렇게 중괄호로 이제 묶어주면 된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큐브 한번 그려볼까요? 큐브 있는 것 그대로 2,3, 4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F5 눌러도 표시가 안 되는데 지금 어딘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how All이라는 View All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왔네요. 이렇게 해서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 Z축 방향으로 4인 큐브를 그려주었고요. 그 다음 자, 이 명령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에 거와 위에 모델과 아래 모델 똑같은 모델이죠. 네, 똑같은 모델인데 이렇게 트랜스레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해주어라. 어떻게 트랜스레이스를 해주냐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고 Y축, Z축 방향으로는 아무런 이동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것을 이동시키냐면 이 큐브 2, 3, 4라는 모델을 옮기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축을 일단 활성화 시켜 볼게요. 지금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모델은 지금 이 명령어로 수행된 거기 때문에 지금
큐브 234를 x축만큼 3만큼 옮겨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 그려지게 되는지 한번 F5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3만큼 이동이 된 모델을 이제 새롭게 그려 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으시죠? 네, 진도가 빠를 수도 있는데 혹시나 공부를 하시다가 직접 해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만을 보시지 마시고 직접 오픈스케이드를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다 보면 실수도 하고 이제 실수를 또 바로 잡는 과정에서 또 많이 공부가 되니까 이제 직접 해보시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다음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색깔이 나오게 되네요. 색깔이 나오는데 지금 보통의 이제 3D 모델링 툴 같은 경우는 텍스처라 해서 이제 모델에 이제 나무 무늬라든지 뭐 여러 이제 쇠라든지 뭐 여러 무늬에 대한 그러한 이제 텍스처를 지원을 하는데 오픈스케이드에서는 그러한 이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일하게 있는 게 아마 색깔인 것 같습니다. 네, 색깔인 것 같은데 색깔은 어떻게 입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RGB로 표현을 했는데요. RGB라는 것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5에서 모두 주석 처리했죠. F5 눌러서 네, 삭제를 한 다음에 삭제기보다는 사라지게 한 다음에 먼저 이 부분의 큐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방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컬러 트랜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컬러도 마찬가지고 이 큐브에 대해서 색깔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 큐브 앞에 컬러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세미콜론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세미콜론을 하면 이 명령어가 끝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컬러가 그 다음 컬러 명령어가 이 큐브한테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은 없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바꿈 한 상태에서 한번 F5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RGB니까 한번 주석 처리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RGB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RGB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R은 이제 레드를 의미하고요. G는 그린이고 B는 이제 블루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컬러 다음에 이 세 개의 숫자는 0에서 1 사이에 해당하는 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1을 넣어주시면 빨간색이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처럼 두 번째 숫자에 1을 넣게 되고 첫 번째, 세 번째에 0을 넣게 되면 RGB니까 그린이죠. 이제 초록색이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 컬러 001을 해주시면 RGB에서 블루만 이제 블루를 표시되게 됩니다. 자, F5 한번 눌러볼게요. 빨간색으로 변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5.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했죠. 자, 그 다음 또 같은 큐브죠. 같은 큐브고, 같은 큐브 또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대로 그리게 된다면 여기 있는 빨간색에 원래 색깔을 옵션을 주자면 이제 디폴트 값이 골드거든요. 금색. 그래서 이 큐브는 금색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사이즈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기 때문에 이 모델 위에 그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덮여져 버리기 때문에 금색으로 아마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F5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5. 네, 이렇게 금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에 RGB 값에서 G를 1로 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색 대신에 초록색이 되겠죠? 초록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컬러 앞에 또 트랜스레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그대로 예제처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5 누르니까 이 초록색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서 기존에 있던 빨간색 모델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크립트는 이제 영어식이랑 똑같다는 거. 그래서 트랜스레이트를 하여라. 어떻게 3,0,0,0으로 트랜스레이트를 하는데 어떤 것을 트랜스레이트 하냐면 컬러가 0, 1, 0인 큐브를 트랜스레이트를 하여라.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이 부분 뭐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X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시켜라. 무엇을? 색깔이 001인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죠. 파란색 큐브 2, 3, 4인 큐브를 X축 방향으로 6만큼 옮겨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F5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란히 육면체가 이제 그려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이제 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영타만 하실 줄 아시면, 타이핑만 하실 줄 아시면 이렇게 쉽게 3D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뷰 같은 경우는 네, 아직까지 뭐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